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경제인데,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아마 이제 1편 총론이라는 설명인데, 자, 그 중에 크게 4개 정도, 실제 4개 했어요. 자, 첫 번째 뭐 했냐? 이거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복합 개념 부동산. 자, 이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항상 이하고 비교할 건 누굽니까? 복합 부동산과 서로 비교합니다. 근데 복합 개념 부동산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 개념을 뭐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죠. 기술과 뭐가 있습니까? 그 얘들은 중요한 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가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특히 법이란 건 크게 2개 있죠. 뭐와 뭐 있습니까? 요 2개에 대한 구분 기준이 뭐예요? 구분 기준. 그렇죠. 그죠? 준부동산이 있냐 없냐 그 차이다. 그죠? 그래서 준부동산이 있을 때 과항이 없으면 협의예요. 물론 현재 보니까 토지란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키워드가 2개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소유권, 조건. 첫 번째. 토지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상하란 말, 같은 말이 몇 차 공간입니까? 같은 말, 3차원 공간이라 쓴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착물이 정착물. 그래서 정착물 항상 동산과 서로 비교하는데, 그 구분 기준이 뭡니까? 동산과 정착물 구분 기준. 그렇지. 일시적이냐, 지속적 그 차이요. 자, 다시 이때 보니까 정착물은 크게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 용어.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 꽤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딱 3개예요. 첫 번째, 후보지 이행지예요. 그 2개 차이 뭐죠? 지역 상호간이면 후보지, 용도 지역 내면 이행지. 자, 두 번째, 나지하고 건부지입니다. 그냥 키워드만 하시면 돼요. 자, 2개 차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없으면 인데 조심할 건 이용 가능할 때야. 이용하지 못하면 이건 공지예요, 공지. 오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필지, 획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번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지번, 등기 이런 거 있죠? 요건 뭐죠? 필지죠. 거꾸로 가계거든요. 획지이고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개념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용어 들어가는데요. 토지, 용어, 이거 토지 특성이 특성.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개죠. 땅은 이동할 수 없다. 얘는 조심할 건 지난주에 보니 제가 프린트를 내준 것 중에서 오답이 2개 있습니다. 3개 있네. 31번. 31번. 문제 삼은 31번 지역 분석 나 있던가? 그래요? 요거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뭐지? 부동성의 부동성. 돼 있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자, 그래서 50번입니까? 50번 문제가 뭐예요? 둘 다 그건 사적. 했습니까? 자,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얘는 키워드 3개예요. 시장 관련된 말. 두 번째요. 위치나 입지 관련된 말. 세 번째, 임장 활동, 정보 활동,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요거 3개라고, 3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땅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다. 이게 뭐죠?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간척이나 매립에 대한 설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척이나 매립은 절대 부정성에 대한 예외도 아니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도 아니고 물리적 공급도 아닙니다. 다만 이건 이용 또는 이행 전환을 본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 경제 공급 행위입니다. 자, 그래 아시고 두 번째 부정성 중량은 이겁니다. 토지 부족의 가장 근본 원인. 따라서 시가, 땅값 올라가지? 따라서 토지가 뭐 집약적 이용되는 거죠? 같이 묶어 보셔야 되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또는 토지 공개념이 강조되어지는 근거도 부정성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부해보면요. 할 게 제일 많은 게 영속성이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영속성은 보니까 뭐 감가 된다, 안 된다, 또 가치란 말 나오고 가치, 또는 소모란 말 나오죠. 또는 뭐 있습니까? 시간, 장기, 단기, 뭘 하겠지만요. 유량재량이 있어요. 이런 개념은 전부 다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외에 나머지 따뜻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볼 게 뭐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 중에 보니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공간. 항상 공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공중이냐, 지표냐, 지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게 뭐 지하 공간 설명됐으면 지중권이죠. 이걸 먼저 구분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뭐 있습니까? 물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용수권 자체를 봤을 때 특히 유역주의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역이란 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뭐라냐? 곧 이게 유역주의란 말을 쓴답니다. 다만 이때 유역주의 가장 기본 전제는 유역권 지역만 형평성 있는 분배지 모든 사람이 다 형평성 있게 분배받는 게 분명히 아니란 겁니다. 또한 야치 이런 거 있죠. 이 물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거예요. 있을 때 배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은 항해 가능한 지역 어디까지? 배가 다니는데 가장자리지. 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은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지난주에 땐 그런 겁니다. 그런 특징만 좀 보시고요. 자, 오늘 할 것은 뭐냐? 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이 자체가 보는 게 실제 매년 여기서 5개 이상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날 때 보통 7개까지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아마 이제 조금 이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프.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좀 힘든데 철저하게 이런 그래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요. 옆에 분한테 반드시 물어보시라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만큼은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무조건 안 되면 옆에서는 무조건 물어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요. 자,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 이거 한번 물어보죠. 시장. 우리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게 있어야지 시장이 형성됩니까? 시장이 형성될 수 기본 논리. 살 수 있는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개 더 필요해. 한 개. 매매가 될 수 있는 장소. 그죠? 근데 우리 현재 보니까 이건 무슨 시장이죠? 여기 있는 우리 여기 무슨 시장이지? 풍물시장. 여기 있죠. 특정한 장 지정되는 거지. 여기 무슨 시장이냐? 구체적이야 이게. 구체적.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 노동시장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게 뭐냐?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러나 이 맺지면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구체적 시장이면서 추상적입니다. 원인 뭐 때문에? 부동산 특성 뭐? 부동산 특성. 무조건 시장 나와 있잖아. 자동 부동산이 자동. 응? 그 다음에 물건 자체가 뭐냐? 부동산이지.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 물건을 매매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마음을 좀 봐보자 이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입니다. 자, 일단 책은 86페이지고요. 강의 노트는 10페이지입니다.
잘 알지만 우리 항상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결국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수요와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공급. 비록 책에서는 수요, 공급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묶어서 보시면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수요부터 봐보고요. 수요, 공급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봐볼게요. 수요, 공급이 있는데 개념으로 했을 때 우리 한번 거기 있는 설명이 쭉 있지만 키워드는 딱 두 개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일정 기간이란 말과 일정 시점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등을 소비자 또는 뭐 있습니까? 공급자가 구매 또는 판매한 욕구냐 아니면 하고자 하는 욕구냐, 이런 개념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 세 개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둘 중에 어떤 용어를 써야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욕구는 어떤 욕구를 말할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요거하고 이 욕구란 말이 분명히 중요해요. 앞에 있는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이 말 뜻이 뭐냐? 구매한 건 이미 산 거. 따라서 이건 뭐냐? 다른 말로 사후적 개념이에요.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앞으로 살 예정이거든요. 이런 걸 뭐라 하냐? 사전적 개념인데, 하나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고 싶은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사전적 개념만 취급하지 절대 사후적 개념은 취급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건 뭐냐? 여기 있는 욕구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벌써 과거에 한 3번 정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유효란 말과 그 반대 잠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유효 공급, 잠재 공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개 차이를 보니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걸 할 의사가 있냐 없냐. 두 번째,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차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효란 것은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으니까, 즉 자금 조달 능력이 되어지니까 살 능력이 있다 해서 곧 이게 유효수요고, 잠재는 뭐 있으면 현재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물건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 정도 돈을 모으면 살 능력이 되는 게 뭐냐고, 이게 잠재인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요. 자, 우리 Q란 건 보통 양이란 말 쓴답니다. D란 건 뭐냐? 수요의 수요. 그래서 QD라 쓰면 수요량입니다. QS, S는 공급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래서 QS란 말은 공급량이라는 표현 쓴답니다.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할 때 과연 둘 중에 어떤 것만 이 속에 포함하려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우리 잠재가 뭐냐? 이런 잠재입니다. 현재 보니까 원주시에 40평이 현재 5억 정도 한답니다. 근데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유효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 능력이 되겠지만, 이 잠재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게 잠재라고, 이게. 그러면 현재 있는 수요이든 공급량을 측정할 때 이것도 이 속에 포함해야 될 것이라는 문제가. 이것도 일종의 잠재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이 돈을 모을 수 있대. 이것도 일종의 잠재지. 그러니까 10년에 있는 수요가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한다. 이건 논리상 약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꼭 아실 건 뭔가 하면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항상 유효 수요만 취급하지 잠재 수요는 절대 취급치 않더라.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는 문제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자,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이 기간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요, 15회 때부터 25회까지 시험 나왔어. 그러니까 작년에 딱 한 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틀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데, 자, 요거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3개의 3개. 요 3개 패턴을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은
이런 flow란 말과 stoke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flow는 뭐 있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현재 강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흘러간 양이 뭐냐고 이게 유량이라고요. 즉 이런 걸 보통 표현할 때 뭐란 유량이란 용어 쓰겠죠. 거꾸로 스톡이란 말은 뭐냐? 현재 물컵이 있으면 여기 물이 지금 현재 순간 담겨져 있는 양을 가지고 다른 말로 스톡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 스톡을 보통 쓸 때 저량이란 용어 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겁니다. 유량과 저량에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 물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간 양이 10만 톤이 흘러갔답니다. 10만 톤이? 이건 많이 흘러간 거예요? 응? 제일 중요한 건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흘러간 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기간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유량은 다른 말로 기간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컵에 담겨진 양은 특정한 시점에 있는 양이라고. 한순간순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시점이란 용어 쓰겠죠. 또한 같이 같은 맥락이 뭐냐. 장기란 말은 일종의 이건 유량입니다. 반대로 뭐 있습니까? 단기란 말은 다른 말로 저량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 장기가 유량 속에 포함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장기란 것과 단기 차이 있는 겁니다. 얘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 때 장기예요.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 아닙니까? 기간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순간순간 끌어서 모은 걸 전부 다 합친 게 뭐예요? 곧 이게 다른 말 기간이란 말 뜻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량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 이건 장기란 개념이고, 거꾸로 이 저량, 즉 단기란 말은 뭐냐?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하니까 곧 이건 단기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그래서 신규 주택과 서로 관련된 건 장기고, 즉 유량이고, 거꾸로 재고 주택과 서로 관련된 건 저량 속에 포함되는데, 이러면 적어도 있죠. 이 세 개만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물론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 여기 있는 요 세 개예요, 사실은요. 나머지 문제는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세요. 만약 어떤 집은 딱 뜨죠. 떴을 때 앞에 뭐 있습니까? 연, 월, 일을 집어넣어서 이게 말이 되어지면 이건 무조건 유량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건 저량입니다. 이때 보니까 말이 안 되면 이 말 대신 현재란 말 한번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무조건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원주시에 인구가 50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 말을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1년 동안 인구 50만. 이게 깔끔합니까? 현재 인구 50만. 어떻게 깔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이 말 것으로 가까우니까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또 집값이 주택 가격 10억 한다. 1년 동안 10억. 이거보다 현재 10억 훨씬 깔끔하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저량. 그죠? 거꾸로 소득이 보니까 1억이다 했습니다. 했을 때 연봉 월급이지. 그러니까 월 연봉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유량. 그죠? 또 우리 1층에 보니까 스마트 핸드폰 가게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의 판매량이 보니까 100대다 했을 때 이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그러니까 판매량 100대 했을 때 1년, 1시간, 10년 그 개념 달라진다고 그죠? 달라진다 이 말은 벌써 뭐 있습니까? 유량 속에 포함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판매량 같은 말이 매매량, 거래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은 전부 다 이건 유량이야. 응? 유량. 또 아까 보니까 수익이다, 소득은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임대료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그러니까 월 임대, 연 임대 쓸 거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맨 먼저 보니까 우리 아마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과학이 노트 보니까 있을 거예요. 예, 거기 있는 과학이 노트 보니까 요거까지 끝났습니다. 요거까지 설명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OX 문제 들어가 볼게요. OX 문제. 1번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가시는데요. 잠시만요. 우리 책에 보니까 책에서 이래서 나왔습니다. 책, 자, 86페이지 보니까 수요의 개념 첫째 줄 딱 보니까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라고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일정 기간만 쓰고 일정 시점 안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밥을 3공기 먹었다 했을 때 이 3공기라는 개념이 많을까 적을까 판단할 때 앞에 1시간이냐 하루냐 1년 개념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은 사실은 뭘 파악할 목적인지 압니까? 그 결과 이 양이 얼마 되었다 이거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많다 적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단순히 공기 3공기 먹었다 해서 이게 많다 적다는 이 자체는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1시간, 10분, 하루에 그 양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 장소 뭐 있습니까? 기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게. 자, 일단 그런 개념도 기억하시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것은요. 무조건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일정 기간이라는 단서 붙어야 됩니다. 자, 갈로 1번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니까 거의 2개 있죠. 그 2개 가지고 보통 장난치게 되지, 이 지문은. 그래서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쭉 가서 구매 또는 판매한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욕구죠. 자, 2번도 가보겠습니다. OX. 이거 엄청 많이 묻는 거 2번요. 2번 뭐 묻고자 하는 거요? 과거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거 이거. 뭐 묻고자 하는 거요? 거기 있는 키워드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잖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려 하고 할 의사 아니야 이게. 할 수 있는 할 능력이잖아. 합치면 뭐냐? 곧 이건 유효 공급 묻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도 반드시 유효 공급만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분명히 거기 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공급 이 말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째 가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첫 번째 재고 나 있어. 이건 저량이지. 자산, 인구, 가격 요 4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개 더 추가시키면 거기 뭐 있습니까?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인구, 가격 요거 4개. 주로 시험 날 거 이 4개. 자, 이건 다름을 저량이고, 그죠? 4번 가보겠습니다. 유량 개념은 신규, 또 입력, 또 장기, 또 기간. 나머지는 전부 다 저량 속에 포함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첫 번째. 요거 가지고 묻는 패턴이 3개. 요렇게 물을 수 있어. 거기 있는 문제처럼. 자, 2번째 요거 묻습니다. 요렇게 묻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양 이렇게 내놓고 있죠. 요 지문 자체가 유량과 저량의 수요 또는 공급량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렇게 시험 내기도 해. 한답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우리 기간이란 개념과 시점이 있지. 그죠? 또한 같이 보유란 말과 두 번째 뭐인가 하면 존재. 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 잘 알지만 기간은 뭐죠? 시점은요? 이렇게 판단하시고 보유와 존재는 둘 중에 한 개가 수요, 한 개가 공급입니다.
어떤 게 수요죠? 응? 어떤 게? 존재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나와 있다 이건 벌써 공급이거든. 보인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논리가. 그래서 항상 보유란 말은 다른 말로 수요와 서로 관련돼 있고 존재는 뭐냐? 공급과 서로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현재 물었을 때 요 키워드 요가 아닙니까? 다른 게 없다는 분명히 요 두 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란 말은 유량이지. 항상 공부할 문제 풀 때 이걸 먼저 풉니다. 순서가 이걸 나중에 푼다고. 존재나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유량의 공급량이란 용어를 쓴다고 쓸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묻는 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있죠? 우리 거기 있는 OX 문제 갑니다. 자, 갈로 5번 가볼게. 그렇게 보통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일정 모형. 시점 나 있지, 그지? 시점이면 저량. 이거 바로바로 연결하시라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존재란 말, 존재. 존재는 공급이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저량의 공급량이란 표현 쓴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번 가볼까? 일정 기간. 기간은 유량이지. 그러면서 뭐 있으면 보유란 말 나있지. 그죠? 수요 되겠다죠. 따라서 이건 유량의 공급, 수요량 쓰겠다죠. 그 다음에 6번과 7번 같이 시험 나올 수 있어요. 6번과 7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문제 6번, 7번 푸는 요령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항상 풀 때 요걸 먼저 푸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있는 요 두 개를 결정합니다. 하는데, 요거 두 개 구분 기준이 뭐냐? 6번, 7번 나면. 반드시 얘는 유량 같은 것은요, 앞에 연, 월, 이 말이 꼭 나와. 거꾸로, 항상 저량은 뭐 있습니까? 현재란 말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 문구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량이냐 저량 판단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일단 6번을 가보니까 설명된 게 지난 한 해 나왔지. 곧 이건 벌써 6번은 유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서울시 주택이 100만 호가 건설되었지만 미분양이 20% 발생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100만 호 이렇게 있다고. 미분양이 20%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이미 분양된 거 수요가 뭐죠? 80만 돼 있겠지. 이거 번역 이 말 아닙니까? 번역했을 때 유량의 수요량은 80만, 유량의 공급량은 100만 이럴 수 있을 때. 자, 그럼 7번 가보겠습니다. 종로구의 현재 주택이 100만 호가 존재한다면 현재가 키워드지. 그래서 현재 나와 때 이건 저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하시라고요. 저량. 자, 그런 다음에 100만 호 거기 존재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미분양 똑같죠, 그죠? 20% 발생했더라. 자, 그럼 결국은 100만 중에서 20%면 나머지 다 이 수요 공급된 거예요. 80만이 뭐냐? 곧 이게 수요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말 아닙니까? 7번은요. 저량의 공급량은 100만, 저량의 수요량은 80만. 됐죠?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시험 나왔던 게 분명히 나왔는데 어쨌든 아마 앞으로 하면 가장 중요한 뭐냐? 그 7번, 6번,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6번, 7번. 자, 여기 보세요. 일단 그 답은 나중에 답지에 있을 거니까 그때 보시고. 그럼 이 현재 유량과 저량 가지고 장난칠 게 딱 세 개 아닙니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말로서 묻는 거예요. 물었을 때 항상 이 포인트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기간은 유량, 시점은 저량입니다. 또한 야채 뭐 있으면 보유란 말은 수요이고 존재란 말은 뭐 있습니까?
공급 속에 포함된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23회 때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 요거였어요. 요렇게 해서 조건 주어진 상태에서 이 값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예? 말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하면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항상 먼저 이 문제 풀 때는 요 말을 먼저 보셔야 돼. 1년이냐 현재이냐 따라서 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말은 금방 가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말만 결정해서 나머지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분 기준은 뭐냐? 연이냐 현재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뭐라는가 하면요.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면 키워드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나는 이게 공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8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86페이지 수요 개념 중에 첫째 줄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2개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기간. 또 중간에 뭐 있습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죠. 자,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한 게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뭐는 뭐다?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있는 설명 다 필요 없이 이 간단하게 심플하게 뭐 있습니까? 누구는 뭐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부연 설명 등은 아예 버리시라고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1번 이 말이죠. 기간이란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유량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 항상. 그 중간 이 부연 설명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할 의사와 할 능력이 있으니까 유효수요다죠. 그렇게 하시고요. 5척 가볼까요? 3번 보니까 반드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런 게 키워드입니다. 밑에 보충 설명 보니까 분명히 유량과 저량에 대한 이해가 설명되어 있지 박스 안에 있는데 주로 볼 건 이래 보시라고요. 아까 했지만 무슨 양이 나오지 크게 본다면 그 다음에 수익이다, 임료, 지대나무 이거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유량이야. 근데 사실 좀 쉽게 보는 방식이 뭔가 하면 저량 쪽에 있는 이 개념을 좀 아시면 저량 쪽에. 그래서 저량 중에 주로 중요한 게 뭐 있냐? 가격, 같은 말 가치지. 그다음에 재고량, 또 뭐 있습니까? 기존. 재고량 기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미분양 재고 이건 필요 없고 집값 필요 없고 또 국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재산 필요 없고 주택수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뭐 있습니까? 자산과 인구 써놓으세요. 주로 시험 나올 때 부동산과 서로 관련된 건 자산과 인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도 저량이고 인구도 저량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요거 문제 풀 줄 알겠죠 이제? 그죠? 박스 안에 2번 보니까 2번의 동그라미 1번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가? 현재이면 저량이지. 그죠? 동그라미 2번 앞에 보니까 1년 나 있으면 이건 유량 속에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요거 봤으면 이제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항상 수요 공급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책은 94페이지 갑니다. 네, 94페이지 보니까 2번 부동산 공급 나 있습니다. 자, 갈로 1번 공급 개념인데 얘도 중요한 키워드 첫째 줄 딱 2개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기간, 그 다음에 공급하고자 하는 거지. 그죠? 하고자 하는 거.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가볼까요? 1번도 키워드 이 말 아닙니까? 기간이니까 유량 개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예, 뭐 있습니까? 유효 공급이다. 그죠? 3번은 뭐가 있습니까? 사전적 개념 나 있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개념인데 정리해보자고 이제.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딱 이거 아닙니까? 요 내용 구분하셔야 되지. 그래서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 나왔을 때 무조건 뭐 써야 됩니까? 기간 써야 돼. 그리고 항상 이미 한 것은 분명히 아니더라. 이거 마시면 돼.
자, 이제 구체적 내용 보니까 결국은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유량과 저량 차이. 그래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좀 아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 세 번째 보니까 이런 답을 묻는 경우 있죠.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연이냐 현재에 따라서 유량과 저량 구분되는 거예요. 오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벌써 두 번 나왔어요. 유효란 말 뜻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은 반드시 뭐뭐 할 의사, 뭐뭐 할 능력이 있는 게 둘 다 포함된 걸 말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거요. 수요, 즉 법칙이란 것과 있죠. 그 다음에 곡선,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요거 할 겁니다. 자, 우리 앞으로 제가 P란 용어 쓰면 이건 뭡니까? 가격입니다. 저 좀 보시죠. 그 책에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니 가장 큰 맹점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책에 뭐가 있냐 생각하는데 물론 책에 있습니다. 있는데 설명 들으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네, P란 건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현재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아까 Q가 뭐죠? Q. 양이에요, 양. 근데 D란 말이 뭐죠? 수요. 그래서 여기 QD라 쓰면 수요 양입니다. S란 말이 뭐죠? 공급이니까 이걸 연결하면 공급량이라는 표현 쓴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런 거요. 현재 보니까요. 여기 있는 하나 물어보죠.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QD가 수요죠. 올라가면 수요량은 더 많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 양은 분명히 감소할 것 같아.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싼 거 아닙니까? 싼 것만큼 양은요? 분명히 늘어나겠다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어. 가격이 떨어지면 양은요? 네,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면 양은 뭡니까? 그래서 요 둘 관계 반대 관계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요? 네, 반비례라는 용어 쓴다고요. 자, 거꾸로 공급은, 이 공급은 중요한 이겁니다. 어떤 물건 만들었을 때 공급자 입장이 중요한데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윤 자체가 많으면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고 손해본다면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면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 결과 공급량은요? 그죠?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요?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 둘 관계를 분명히 같은 방향 움직인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비례 관계다라고 씁니다. 비례 관계. 자, 일단 비례다, 반비례는 항상 뭐와 뭐 관계입니까? 누구와 누구 관계? 이걸 아셔야 돼. 가격이란 변수하고 양이란 변수 관계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 곡선, 그래프를 만들어 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거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좀 아실 건요. 항상 그래프는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선입니다. 거꾸로 가로축은 뭐냐? 양. 지금 하고 있는 양이 수요량이죠. 여기 있는 표를 그대로 만들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이 양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100원 되면 현재 몇 개 삽니까? 그죠? 이렇게 하자는 게 2점 나오겠다죠? 200원 되면요? 20개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이 100원 되면? 300원 되면 10개죠. 이걸 전부 다 연결한 게 뭐냐? 여기 현재 우리 지금 수요하고 있으면 공급하고 있습니까? 수요. 그래서 이걸 수요는 수요 곡선 D라 쓰는데 이걸 수요 곡선이라 쓴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그래프 일름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물어보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하는 궁극적 목적은 양을 파악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가격이나 소득 등을 파악할 목적이요? 네? 수요 공급 뭐 파악할 목적입니까? 다시 해보자고.
우리 집 살 때 어떤 걸 고려합니까? 집을 산다는 건 수요예요, 수요. 그럼 이 말은 수요의 영향 중에 뭐 있습니까? 가격만 있습니까? 네? 뭐 있는데? 위치.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응? 그렇지. 앞으로 요거 볼 것인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수익성이란지 학교 관계란지 직장 관계, 금리, 소득 등등등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 그 결과 수요량도 바뀌겠지. 그러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철저하게 궁극적 목적은 뭘 파악할 목적인 거면 이거 파악할 목적, 그 결과 양이 몇 개냐 이걸 파악할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읽어줄 게 뭘 읽는가 하면 양을 항상 먼저 읽습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양이죠. 이 양은 많다 적다 표현은 상합니까? 이게 좌우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앞으로 좌우라 쓰면 이건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좌랑은 양이 감소야. 우는 양이 증가합니다. 가격이라는 것을 만드시 건 높다 낮다입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뭐에서 표현할 때 상하로 분명히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할 때 항상 양을 먼저 파악한답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 말은 양이 뭐예요? 우측으로 지금 가는 거지, 우측으로. 그죠? 가기 위해서는 원래 내가 10개 사기 위해서는 가격이 얼마일 때? 20개 살 땐 가격이 얼마요? 따라서 이 말은 가격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항상 수요역수는 분명히 뭐 있습니까? 예, 쓸 때 우 뭐요? 하향 곡선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측까지 점점 떨어진다 말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하향 곡선에 이거 좀 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급 가볼게요. 이제 공급도 여기 있는 가격과 뭐 있습니까? 공급량과의 관계인데 이걸 그대로 만들면 된답니다. 원래 가격이 있고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공급량이 있어요. 이때 보니까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예, 이렇게 나 있답니다. 자, 현재 보니까 100원일 때 공급량을 10개 정도 만든답니다. 그죠? 200원 되면 공급량 몇 개 만들죠? 그 다음에 300원 되면요? 30이죠?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하면 이런 곡선 나오겠다. 그죠? 우리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현재 공급 곡선하고 있어요. 자, 1번법 항상 양부터 먼저 읽습니다. 양이 뭐요? 우측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야 돼?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지.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이건 우상향 곡선이에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곡선 보니까 수요 곡선은 반드시 무슨 곡선? 우하향. 공급은요? 요 말 기억하시는데 요걸 가지고 실전하면 이렇게 바로 시험 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냅니다. 문제는 가격이 올라간다면 수요는요? 수요 공급은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시험에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자 일단 따라서 우리 거기 있는 OX 문제 보니까 8번 문제 8번 예 8번 9번 8번 9번 10번인데 일단 8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공급량은 증가되겠다죠. 자, 9번 갑니다. 9번 보니까 이걸 하기 전에 잠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이렇게 놓고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봐볼게요. 자, 책 갑니다. 88페이지요. 자, 8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양갈로 3번 수요 법칙이 있어요. 자, 갈로 1번 수요 법칙 중에서 거기 있는 키워드 보니까 두째 줄 있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우하향입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왜 수요가 우하향 될 것인가? 요 이유를 시험에 내는 경우 있어요. 이유를 갖다가.
왜 수요가 이 우하향될 것인가 이유 물었을 때 일단 적어만 넣으세요.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이런 거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다시요. 대체 효과. 여러분 이 두 개 다 합친 게 가격 효과입니다. 그런데 가격 효과인데요. 굳이 둘 다 합쳐서 가격 효과 나온다 이 말 보지 말고 어쨌든 우하향전의 이유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가격 효과 모두 한 개 되어 있습니다. 기회비용. 한 개 더 쓴다면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에요. 이러한 것도 항상 수요가 우하향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쭉 소득효과, 대체효과, 가격효과, 그 다음에 기회비용, 또 한계효용 체감법칙인데 자 결론 이 5개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사회가격이니까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요의 공급이에요. 수요만 반드시 틀린다면 공급 관련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나면 거의 100%, 90%는요. 요 말 딱 나옵니다. 한계 비용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한계 비용 이건 공급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시라고. 굳이 여기 있는 이 5개를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요 말만 없으면 다 맞다로 보시면 돼. 예? 이 말만 없으면.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그럼 굳이 이 안에 있는 한계효용 체감, 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 개념 알 필요 없어. 그냥 제목만 알고 그냥 가시라고. 단지 여기 있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예, 계속 책 보겠습니다. 책 보세요. 자 88페이지 양갈로 4번 보니까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자 어디 보니까 89페이지 맨 위에 그래프 89페이지 맨 위에 그래프 현재 A란 수요와 B란 수요가 있습니다. 이 둘 다 합친 게 시장 수요입니다. 그런데 자 현재 가격이 300원 되었을 때 A는 몇 개 삽니까? 16개. B는요? 이거 합치면 얼마 됩니까? 합치면 50이죠. 그럼 이 말이 뭐냐? 다시요. 자 어디 보면 88페이지요. 양갈로 4번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개별 수요를 합이 뭐라고요? 수평은 의미 없어. 개별 수요 합이 뭐냐? 시장 수요예요. 그죠? 다시 그 그래프를 보니까 기울기 훨씬 더 완만한 게 누굽니까? 시장 수요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88페이지 있는 양갈로 4번의 동그라미 2번 마시면 돼. 2번에 그 속에 이 내용이 함축된 게 2개 있어요. 개별 수요 합이 시장 수요다. 훨씬 더 완만한 게 시장 수요이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틀린 답이 되지 않는데 보통 들어본 경우만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이제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자, 95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95페이지. 자, 양갈로 2번 공급 법칙 보니까 갈로 1번 공급 법칙의 두 번째 줄이 있죠.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죠. 또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우상향인데 자, 잠시 여기 보세요. 이제 혹시 왜 공급이 우상향 되냐 이유를 묻는 경우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텀에 오면 설명할 거예요. 이 이유를 물으면 반드시 이건 비용 증가 산업이지 절대 이 말 대신 비용 일정 산업이란 용어 쓰면 안 돼. 항상 틀린다면 이걸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비용 증가 산업이지 비용 일정 산업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뭐 있어? 공급이 우상향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일단.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뒷장 보니까 똑같이 갈로 4번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 있죠. 얘도 중요한 말이 밑에 뭐 있습니까? 예, 그래프 보시면서 자, A란 공급자, B란 공급자인데 가격이 300원 되니까 A는 20개, 그죠? B는 30개 살 거 아닙니까? 시장 전체는 결국 50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얘도 똑같은 말이고 갈로 1, 그래프 바로 위에 보니까 시장 공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두 개 키워드 있어요. 개별 공급의 합이 시장 공급, 이 말입니다. 또 기울기 훨씬 더 완만한 게 시장 공급.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별 수요, 개별 공급의 합은 시장 수요 공급이고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한 게 시장 수요 공급이다. 요거 마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다시 거기 프린터에 있는 OX 문제 갑니다. 예, 9번 과, 그 다음에 10번. 9번과 10번. 자, 9번은 뭐요? 수요 법칙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절대 그와 같이 한계 생산 이런 말만 없으면 돼요. 그 대신 뭐 있습니까? 가격 효과 쓰면 되겠죠? 자, 10번 가볼까? 공급 법칙은 비례하지만 무슨 곡선? 우상향이다. 이유는 절대건 비용 증가승가. 절대건 비용 일정이라서 말씀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중량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게 딱 몇 개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거 없잖아. 가장 중량이 요거 있죠? 요 내용 정리하시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말 뜻이 뭐냐 기억하시고. 네? 세 번째 묻는 게 뭐 묻는 겁니까? 요거 중요한 거 요거. 수요는 무슨 곡선? 공급 무슨 곡선? 네, 이거 아시면서 이걸 이렇게 시험을 보통 내는 일반적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 등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 파악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 아시고 좀 쉬었다가 뭐 있습니까? 이제 곡선상 곡선 자체 이동하겠습니다.